안녕하십니까, 이성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주도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로의 텐텐베거 매일 우리가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로 방송이 되는데, 자, 오늘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도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당분간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시장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또 상승을 해주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본질이 뭐냐? 본질은 저는 이제 낙폭과대라 보거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빠진 게 뭐냐? 결국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2차전지 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좀 시장의 강세를 이어갔다고 봐요.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3%대 강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3.5%, 삼성 SDI가 3%대, 포스코퓨처엠이 4.7%,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최근에 조금 하락했었다 그죠? 그 전력설비, 그 전선 관련주까지 함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많이 빠졌던 것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들, 되돌림 파동이 좀 들어오면서 알테오젠이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또 특징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상승세를 좀 보였던 것도 하나의 이슈가 좀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시장을 지금 현재 트렌드를 놓고 한번 같이 따져본다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낙폭과대가 본질이다 적어놨는데 그 옆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적어본다면 낙폭과대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좀 하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600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1,400원대예요. 환율이 우리가 무조건 이제 그 환율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 수출업체들한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거를 가공시켜서 다시 판매를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중간 소재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수입을 해 와서 그것을 가공시켜서 다시 재판매, 재생산해내는 부분들이다 보니 환율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면 뉴노멀이 아니라 지금은 수입 단가에 대한 부담감을 기업들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진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상적인 환율 밴드가 얼마냐라고 기업체들한테 조사를 했을 때 나왔던 것이 1150원 밴드에서 한 1170원, 1180원 밴드라고 대답들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원화 약세가 기업들한테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있지만 너무 높은 원화 약세는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2600선에 대한 돌파 여부는 저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를 좀 맺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낙폭과대 이후에 금요일날 매수가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한 번 더 매수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오늘 또다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 그것이 이제 추세적 상승으로 느끼기에는 조금은 힘든 과정인갑다라는 것으로 봤고, 우리가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이, 자, 우리가
일요일 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어요? 조선주들이 강세를 추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죠? 그리고 2차 전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낙폭과대가 2차 전지하고 반도체니까 이 종목군들만 올라도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했는데 다행히 제 예상대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면 자, 오늘 FST 이런 기업들 이제 낙폭과 대비로 장 초반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장 초반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지 못하고 장중에 좀 빠졌다가 장 후반에 다시 한번 조금은 드러내는 모습들이었고 반도체주도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는 YC라든지 DI라든지 이런 단기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저는 여전히 이제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57,9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대로 이제 6만원 돌파하면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지금은 이제 본질은 낙폭과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5만원대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 6만원대가 가면 20%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부분에 좀 타익명으로 넣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상승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그때는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 그러니까 단기적인 파동은 여기에서 5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6만 원대까지 이런 파동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강하게 뭐 7만, 6만 원, 7만 원, 8만 원, 뭐 다이렉트로 올라간다.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단발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상승세 저는 좀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확장력을 가질 수 있을지 4분기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그것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에 더욱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전지 2차전지가 오늘 드디어 강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2차전지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한간에 노스볼트에 대한 파산 신청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유럽 배터리 공장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노스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사실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2년까지 상당히 배터리 공장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많은 진출을 해왔지만 중국이라든지 또는 유럽 자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됐던 부분들이었고 최근에 이제 전기적 해즘으로 인해 가지고 이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했다. 이건 사실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것을 누가 거기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받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좀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고 국내 업체들도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이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이끌고 있는 모멘텀을 좀 보면 일단은 이제 저는 실적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3분기까지 발표된 실적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LG에너솔루션은 셀 업체입니다.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지금 이제 2차전지 그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한 60%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한 거죠. 전년 대비 보더라도. 작년에도 근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작년보다 더 안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IRA 보조금 빼고 뭐 이러면 혜택들을 빼버리면 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소재 기업인데 이 소재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한 것도 맞다고 봐야겠죠.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만으로 주가가 저만큼 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히려 적자 기조까지 내려온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2차전지 소재 기업들, 2차전지를 만들어낼 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죠. 네 가지. 그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 분리막. 자, 이렇게가 네 가지 구성 요소인데, 자, 여기에서 양극재 안에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네요. 그럼 우리가 전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다 합치더라도 55%, 60% 이상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리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리튬 가격이 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한산 리튬 가격도 현재 9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서서히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계약이 나타났던 것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서 저가를 찍었던 가격대까지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리튬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은 더 이상 안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가격이 결국에는 리튬 가격만 좀 더 반등이 나타난다면 여기에서 상당 부분 다시 한 번 더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트럼프가 당선됐던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손 치더라도 지금까지는 하락폭은 너무 과하게 하락했던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을 좀 더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를 2차전지 안에서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노스볼트사에 대한 파산 신청 자체가 국내 배터리 장비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양극재나 음극재나 대부분 다 반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었지만 이런 반등세 이후에는 다시 한번 2차전지 안에서도 선별적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래도 2차전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튬 가격이 오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에코프로 BM이나 또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가장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뭐 리튬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도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슈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면 삼성 SDI도 현재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돌려내는 부분들이고, LG에너지솔루션의 부분도 충분히 좀 더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여건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봐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 국내 주가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주식시장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우려감들이 뭐 언제까지 시장에 대해서 하락을 동조시킬 수는 없거든요. 주가라는 것이 또 하락을 하면 이 정도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거고, 본질은 국내의 경제 지표가 조금이나마 다시 한번 살아난다면, 그 수급에 대한 분위기도 살아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일단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조선주가 강세를 보여줬는데 대신에 이제 조선주들이 오늘 단기 고점을 좀 형성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조금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한 개가 이 생성 AI,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또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 이런 쪽도 계속 강세를 좀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이런 종목군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현재 240선과 480선을 한국의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돌파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붙이지 않을까. 오늘 시장에서 의료 AI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의료 AI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이제 이런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갔다. 그러면 또 그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생성 AI 종목군들도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좀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을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봤고, 마찬가지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전쟁 종식에 대한 이슈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HD 현대건설 기계, 현대부다임, 그리고 뭐 SY 스틸텍 뭐 같은 그런 우리가 재건주들도 여전히 지금 시세는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건주를 보려면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량주 위주로 좀 보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트럼프 정책과 연관되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이것을 일주일, 이주일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본다면 조금 우량주 위주로 전진건설이라든지 건설 로봇이라든지 또는 HD 현대건설 기계 또는 이제 현대부다임 이런 것들은 조금 길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이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런 평화 또는 이제 재건, 전쟁 종식 그러면 이제 경협주도 바닥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죠. 아난티도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들. 오늘 이제 일신석재가 이제 상한가를 가는 부분이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건설주하고 경협주랑 같이 있는 이거 현대 엘리베이터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면서 이제 120월선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과정들, 정별 초기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자리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를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과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혼재되는 양상들인데 지금은 이제 본질은 낙폭과대라고 봐요. 그럼 낙폭과대부터 이어지는 상승세를 우리가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주항공주가 조금 조정세를 보였지만 우주항공주들도 지금 시세가 붙어 있는 자리들이에요. 보면 이제 세트레가이라든지 또는 AP위성, 그죠? 비추로세 이런 쪽이 지금 보면 그림 자체는 다 만들어 놓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내일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 해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또 넥스틸이 한 번 더 또 강세를 또 보여줬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대한전선도 또 한 번 더 튀는 모습이었고, 오늘 하나엔진 또 신고가를 갔죠.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보다 또 한 번 또 더 올랐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매매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엔진 신고가 한번 또 쓰면서 오늘 급등 랠리를 펼쳐 보이는 모습이었고 오늘 넥스틸도 한 번 더 튀었습니다. 종가는 1%였지 장중 8% 급등이 나왔고 대한전선 지금 바닥에서 돌아갔죠. 그죠?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오늘 6, 8%또 올랐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저하고 미리 매수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많이 이벤트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1 이벤트니까 월 말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선착순이니까요. 나하고 같이 매매해 보셔서 즐겁게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3490-4510으로 연락 주시면 ARS 가입 번호 넘어가고 한국경제TV로는 1599-0700 저희 고객센터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와우넷 홈페이지와 병행해서 가입 안내 페이지 있으니까 많이 가입하셔서 즐겁게 저하고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